서구 주도의 세계 질서, 이거 진짜로 끝을 맞이하고 있는 걸까요? 아마 뉴스 보시면서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알렉산더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이 제시한 엄청난 지정학적 마스터 클래스를 쫙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요즘 글로벌 정치 돌아가는 거 솔직히 너무 빠르고 복잡하잖아요. 이걸 아주 직관적이고 쏙쏙 들어오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 우리가 다룰 핵심 자료는요, 스투브 대통령의 새로운 세계 질서의 재편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분이 현대의 이 복잡한 국제 정치를 진짜 기가 막히게 아주 구조적이고 명확한 틀로 딱 잡아주시거든요. 오늘 살펴볼 순서를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새로운 세계의 무질서부터 권력의 직사각형, 미국과 나토의 진화, 현대전의 수학, AI와 지정학, 그리고 마지막 가치에 기반 현실주의까지. 스투브 대통령 특유의 3회 법칙이랑 그 구조적인 사고방식을 빌려서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새로운 세계의 무질서입니다. 20세기 후반부터 지금까지 세계의 힘의 균형이 정말 극적으로 변했죠. 과거 미국하고 소련 이렇게 두 축으로 딱 나뉘어있던 냉전 시대 기억하시죠? 그때는 이념 대립이 심하긴 했어도 역설적이게도 나름 꽤 질서 정연했습니다. 그런데 냉전 이후에 미국 주도로 돌아가던 이 단극 체제가 영원했느냐? 아니거든요. 스투브 대통령은 바로 이 지점이 실패하면서 지금 우리가 아주 파편화되고 혼란스러운 이른바 다극화된 현실에 던져지게 되었다고 분석합니다. 여기서 스투브 대통령의 말을 한번 빌려볼게요. 질서의 변화가 생기면 힘의 공백이 발생하고 이는 곧 무질서로 이어집니다. 와, 이거 진짜 지금의 상황을 정확히 꿰뚫는 말 아닌가요? 우리가 느끼는 이 지정학적 불안의 핵심이 바로 이 힘의 공백이라는 겁니다. 기존의 질서가 흔들리니까 그 빈자리를 인도, 이집트, 브라질 같은 신흥 강국들이 치고 올라오면서 채우는 거죠. 그러면서 글로벌 영향력의 무게중심 자체가 확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주제, 권력의 직사각형입니다. 이름부터 흥미롭지 않나요? 이 프레임워크가 진짜 재밌는 게 전 세계를 머릿속에 하나의 지도로 딱 그려준다는 거예요. 세계를 크게 4개의 진영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기존의 자유주의적 질서를 유지하려는 50여 개국의 글로벌 웨스트가 있고요. 반대로 중국과 러시아를 필두로 아예 규칙판을 엎고 싶어하는 글로벌 이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와 경제력을 무기로 사실상 미래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가 있죠.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요. 마지막 네 번째. 미국의 포커스가 점점 서방부 쪽으로, 그러니까 자기들 앞마당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철저하게 중립적인 시각으로 지금 미국의 정책 변화를 짚어봐야 합니다. 스투브 대통령의 분석에 따르면요. 이 마가, 즉 아메리카 퍼스트 기조 아래서 미국의 외교 정책이 옛날처럼 자유주의적 질서를 굳건히 지키는 역할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국제기구보다는 철저하게 건의 중심으로 가고 필요하면 동맹이나 유엔 없이 그냥 독자적으로 힘을 쓰는 쪽으로, 그러니까 아주 확실한 전략적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죠. 미국과 나토의 진화입니다. 그럼 이렇게 미국의 입장이 변하면 나토 같은 거대한 군사동맹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50대 50이라는 숫자가 있죠. 예전에는 나토의 방위비 분담이 미국 대 유럽 60대 40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는 완전히 반반, 50대 50의 동등한 파트너십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재래식 무기든 미사일 방어든 유럽이 자기 앞가림을 스스로 책임지게 된 셈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겉으로는 막 거친 말들이 오가고 방위비 더 내라 마라 해도요. 막상 미국 입장에서도 나토랑 계속 끈끈하게 가는 게 무조건 전략적으로 이득이라는 거예요. 지리적으로만 봐도 북유럽 동맹국들이 겨우 100km 밖에서 러시아 핵 잠수함을 코앞에서 감시해주고 있잖아요. 게다가 미국이 중동에서 작전하려면 유럽에 있는 기지 없이는 아예 물류 자체가 돌아가질 않습니다. 자, 분위기를 살짝 좀 바꿔볼게요. 숫자 7. 이게 뭘까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스티브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랑 골프를 치면서 보낸 시간입니다. 무려 7시간이요.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아무리 국가 간의 살벌한 외교전이라도 결국 그 밑바탕에는 이런 아주 사적이고 인간적인 접촉이 깔려 있다는 거 말입니다. 핀란드 하면 사우나잖아요? 인구가 500만인데 사우나가 330만 개나 있대요. 스투브 대통령이 여기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사우나 외교를 이야기하는데요. 협상가들을 100도씨 펄펄 끓는 사우나에 싹 다 가둬놓고 합의 볼 때까지 문 안 열어주는 겁니다. 하하,
물론 농담이지만요. 요즘처럼 막 말로 서로 치고받는 뜨거운 국제사회의 열기를 식히는데 이 사우나만큼 찰떡인 비유가 또 있을까요? 네 번째 주제입니다. 현대전의 수학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이제 톤을 조금만 진지하게 바꿔보겠습니다. 이 1대7이라는 수치, 굉장히 무겁지만 우리가 현실을 파악하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료를 보면 우크라이나가 밀고 들어오는 적을 상대로 대규모 드론 방어를 시작하면서 사상자 비율이 1대7로 완전히 뒤집혔다고 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비극적인 현실이 이제는 완전히 수학적인 계산에 의해 좌우되는 새로운 양상의 전쟁으로 변했다는 걸 딱 보여주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현대전의 양상을 보면요. 이제 전장 피해의 무려 95%가 드론에서 나옵니다. 95%요!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느냐.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무기와 자금을 엄청나게 필요로 하는 건 맞지만요. 반대로 유럽 국가들도 우크라이나가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히며 쌓은 이 드론 방어 같은 실전 노하우가 지금 미치도록 필요하다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아주 기막힌 상호 의존 관계가 된 거죠. 다섯 번째 파트, AI, 기술, 그리고 지정학입니다. 실제 전장의 이야기는 이제 자연스럽게 디지털 전장으로 넘어갑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기술들이 어떻게 세계 1등 자리를 두고 판을 흔드는지 한번 볼까요? AI의 생명공학이 더해지고 그걸 양자 컴퓨터가 빵빵하게 밀어주고 또 그걸 안전한 네트워크로 쏘아보내는 이 거대한 생태계. 여기서 스투브 대통령이 진짜 강력하게 경고하는 게 있어요. 미래의 초인공지능을 우리 인간이 통제하려면 무엇보다 이 신뢰할 수 있는 인프라를 꽉 잡고 있는 게 국가 안보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화려한 소프트웨어나 AI는 미국이나 중국이 다 해먹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미래 인프라의 척추 역할을 하는 통신망이나 하드웨어는 노키아나 에릭슨 같은 유럽 기업들이 꽉 쥐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 세계 양자 컴퓨터 시켜주는 냉각 시스템의 절반을 핀란드의 블루포스라는 회사가 혼자 다 돌리고 있어요. 세상에, 이거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뒤에서 조용하지만 아주 치명적으로 기술 지정학의 백엔드를 쥐고 흔드는 겁니다. 드디어 마지막 여섯 번째, 가치 기반 현실주의입니다. 그럼 이 미치도록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스티브 대통령이 내놓은 궁극적인 답이 바로 이 가치 기반 현실주의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쉽게 말해서 외교라는 게 딱 무자르듯 흑백으로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기후변화 같은 전 세계적인 문제를 풀려면 솔직히 우리랑 속이 완전히 다르고 가치관이 안 맞는 나라들하고도 어쩔 수 없이 손을 잡고 때로는 진짜 꾹 참고 불편한 타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주 냉혹하지만 이게 현실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께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만약에 기본적인 인권을 대놓고 무시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 굶어 죽는 아이들을 구하거나 심각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주고 원조를 해야 할까요? 어떠세요? 결정하기 진짜 어렵죠? 이게 바로 외교 무대에 쫙 깔려있는 이중 잣대고 우리가 현실에서 마주해야 하는 가치 판단의 딜레마입니다. 스투브 대통령이 이걸 아주 뼈 때리게 지적한 거죠. 이렇게 크고 복잡한 글로벌 정치 이야기를 막 하다 보니까 머리가 좀 아프시죠? 근데 자료의 마무리가 뜻밖에도 진짜 따뜻하고 개인적이에요. 스투브 대통령이 이 혼란스러운 새 시대를 살아갈 우리에게 딱 4가지 조언을 해줍니다. 크게 꿈꾸고 가끔 실패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믿고 진짜 땀 흘려 일하고 마지막으로 남을 도우면서 성공하라. 세상의 질서가 아무리 뒤집혀도 진짜 의미 있는 삶의 본질은 결국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자, 오늘 해설은 이 마지막 질문으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권력의 지도가 매일같이 바뀌고 첨단 기술이 전쟁의 판도를 싹 다 엎어버리는 지금, 여러분은 이 완전히 새로운 게임의 규칙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시야를 탁 트이게 해주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